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의 김한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하실 것을 잘 알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통 사람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가자고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계층 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셋값이 72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 청년 자살률도 노인 자살률도 1등인 나라,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노인 빈곤율도 이혼율도 세계 1위입니다. 800만 명의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하고 600만 명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의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누구나가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의 정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 손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도록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교육과 의료와 주택이 인간다운 삶을 좌우합니다. 교육과 주택, 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 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의 실천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 정책연구원 산하에 별도로 실버 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 개입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선 관련 의혹들의 진상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가능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입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분 5열 나라가 이제는 7분 8열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여야 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 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된다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준비 없는 통일은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 정부의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로 동북아 전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의 경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에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긴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인권 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공약,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당대표를 맡으면서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그리고 좌우의 극단을 경계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치,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을을 위한 정당을 선언하고 즉각 을지키기위원회, 세칭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은 민생우선 정치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었을 때 제가 타협을 결단했던 것도 어느 한쪽의 승리나 양쪽 모두가 패배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로 실사구시의 정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이 철도 노조 파업의 중재자로 나서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한 개혁 입법은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의미 있는 국정원 개혁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에 국정원 등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성과 성찰은 분노와 규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당 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고품격, 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불통과 무능의 정치가 계속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탄 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개혁 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 내외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서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고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 혁신으로 경쟁해 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보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공약이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당원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치 혁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때입니다. 가령요, 제가 경쟁적 동지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나 지난 대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또는 우리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혁신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정치혁신의 내용은 대개 모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방선거 승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데 성공하느냐에 우리 지방선거의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를 보일 때,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당 내외를 통해서 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아마 승리의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